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책 강의,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금묘와 신론과 십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교보문고 등 다른 곳에서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없더라도 강의를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금묘와 신론과 십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금묘와 신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선 한자를 보면 뿌리근자, 쌍묘자, 꽃화자, 열매실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이 있고 연지가 있고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8개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전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지는 배우자를 나타내고요. 일지는 배우자를 나타내고 일간은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월간은 아버지, 월지는 어머니, 그리고 연주는 조부모, 시주는 자식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월간하고 월지는 의미가 뚜렷하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간하고 일지도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나 자신하고 배우자. 하지만 연주는 막연히 조부모예요. 월간이, 연간이 할아버지, 연지가 할머니 이게 아닙니다. 막연히 조부모. 그리고 시주도 시간이 아들, 시지가 딸 이게 아니고요. 막연히 자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생 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연주가 초년기를 나타내고요. 월주가 청년기, 일주가 중년기, 시주가 노년기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금묘와 신론이라는 것은 육친관계, 육친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내 배우자, 나의 부모, 내 자식 이런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 과정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근이라는 게 뿌리 근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누구예요? 조상이죠. 조상이 나의 뿌리인데 막연하게 조상 그러면은 진짜로 너무 막연하니까 조부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 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나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라는 것은 태어나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까지 약 20살까지의 기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주 명식을 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부모. 월간은 아버지, 월지는 어머니, 일간이 나 자신, 일지가 배우자, 시주가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일간인 내가 갑경충이 되고 있는데요. 경금에 의해서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금이 월간이잖아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복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계묘년 임수월 갑진일 병일시 이런 사주명식을 갖고 있는데요. 일지인 진토가 월지인 술토와 진술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복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복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일간과 일지, 즉 일주가 기준이거든요. 따라서 배우자궁이 충을 받을 때는 무조건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묘와 신론이라는 것은 각각 천간지지 사주팔자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상징하는 의미가 전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십성, 육친, 육신이라고도 해요. 사주원국은 각각의 오행을 기준으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생극의 작용에 따른 죽체와 객체의 상호관계를
비식재간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음양에 따라 10개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경겁제, 식신상간, 편재, 정제, 평간, 정간, 평인, 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헷갈리죠.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지금 그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 형제. 겁제라는 것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남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음양만 다르고 오행이 같은 게 비견겁제, 식신상간, 편재정제, 평간정간, 편인, 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표에는 의미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재는 애인, 정제는 부인, 평간은 애인, 정간은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막상 사주를 분석해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음양이 다른 이 비경겁제나 식신상간은 명확히 그 의미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경겁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오행만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십성의 상생상극 관계를 보면서 이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간하고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일주예요. 그러면 갑목일간이잖아요. 갑목이라는 건 목기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비겁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천간의 갑목과 을목, 그리고 지지의 임목과 묘목이 되겠습니다. 천간이든 지지든 일간이 목기운이니까 같은 목기운은 비견겁제를 줄여서 비겁이라고 합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의식, 자존심, 고집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친관계에서는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내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 비견이라는 게 견줄비자의 어깨견자거든요. 그래서 친구라는 게 뭐 학교 동창이라든가 군대 동기라든가 회사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고집이 정말 세요. 완전히 왕고집이에요. 아, 저 사람 고집 보통이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 3개가 아니라 4개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한 가지 오행이 3개 이상이면 아주 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겁 같은 경우는 4개는 돼야 왕고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은 조직 생활이 잘 안 맞겠죠. 내가 자존심이나 고집이 너무 세니까 조직 생활에서 튕겨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것이 좋고 직장 생활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리더십이 아주 좋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친구 이런 사람들이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기신운으로 작용하거든요. 기신운이라는 건 불리한 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형제자매 복이 없고 그리고 친구 복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동갑내기끼리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나 나이가 많은 선배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에는 자기하고 아주 잘 맞는 소수의 사람만 사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신상간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가 일간이 목기운일 때 내가 생해주는 거,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해주잖아요. 이것을 식신상간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 한번 볼까요? 주인공이 여자일 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식을 상징하죠. 따라서 여성일 때는 식신상간운이 자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해주는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기운인데 나무가 장작불이 잘 피라고 계속 나무를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잘 피겠죠. 그럴 때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나의 에너지를 소진해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신상간호는 넓은 의미의 일이에요. 내가 꼭 돈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식신상간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표현 능력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 능력이 뭐예요?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리고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창의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죠. 그 결과물이 재성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목기운이라고 해당할 때 목기운이 극하는 거, 목극토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 간목일간이라면 토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극한다는 건 내가 제어하는 걸 말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제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남녀평등 시대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에는 여자들이 물리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니까 남자의 통제를 받았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운이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결과물인데 대체적으로 결과물이라는 건 돈으로 받죠. 따라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돈을 상징하는 게 재성운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버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아이를 생기는 대로 낳았으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시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뭐 바깥 양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친관계에서 재성운은 남녀 공통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하죠. 이 재성운에서 나온 것이 바로 관성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금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나를 제어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누구의 제어를 받아요?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제어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성일 경우에는 이 관성운이라는 것이 남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제어를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남자가 자식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힘들어도 일하고 이런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제어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맘대로 침 뱉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러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되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공중도덕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한두 개 정도는 관이 있어야 사람이 좀 절도가 있고 반듯한 사람이다. 사회 정의감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 공직운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생활에 제어를 받잖아요. 내가 직장에 다닌다. 그럼 몇 시까지 몇 시에 일어나야 몇 시까지 출근하겠구나. 그리고 직장에 가면 마음대로 집에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는 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직장운 공직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관운이 없다. 그럼 뭐라 그래요? 관운이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은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럼 인성운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부를 해야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뜻에서 학문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지인들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인복도 해당이 됩니다. 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인복이 없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관성운이 남자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성운에서 나왔잖아요. 관성운이. 따라서 재성운은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성에 대해서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비경겁제는 형제, 자매, 친구, 자존심을 상징하고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건강, 활동력,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 여자에게는 자식을 상징한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 결과물,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남자에게는 부인과 여자를 상징한다. 관성운이라는 것은 직장운과 공직운을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 학문운,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인복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또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상생상극의 작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겁이 재성을 극하거든요. 비경겁제가 많은 남자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자운이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식신상간운이 간성운을 극하거든요.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잖아요. 식신상간운이 많은 여자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남자운이 불리합니다. 재성운이 인성운을 극하거든요.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잖아요. 재성운이 많은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학문운에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재성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 재성운이 특히 기신운으로 작용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천간지지 위치에 따라서 육친과 인생 과정의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리고 연간, 월간, 일간, 시간, 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전부 다 다른데 특히 일지가 배우자를 상징한다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간을 기준으로 한 오행간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십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십성은 상생상극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십성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는 좀 헷갈리거든요. 이 사주 명식을 딱 봤을 때 십성이 그대로 딱 나오질 않는데 자꾸 연습하시면 분명히 눈에 익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